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만에 80만 원을 벌었다는 수익 인증 글이 올라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후 같은 작성자가 2천만 원의 자산을 모두 날리고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는 글을 올렸을 때 비로소 파생 상품의 무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얻은 수익은 행운이 아니라 더 큰 자본을 시장에 쏟아붓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달콤한 미끼였으며 이는 결국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식보다 100배는 더 위험하다고 불리는 이 파생 상품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길래 사람들을 이토록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은 영어로 derivatives라고 하며 이는 기초자산인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가치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생 상품인 선물 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그 안에는 엄청난 레버리지가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내가 가진 돈만큼만 주식을 사지만 선물 거래는 증거금이라는 소액의 돈만 있으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의 코스피 선물을 거래할 때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그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10배라면 기초 자산의 가격이 겨우 10%만 하락해도 나의 투자 원금은 100%가 증발해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생 상품 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어야만 하는 구조인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거대 자본과의 싸움이 됩니다. 원래 선물 거래의 탄생 목적은 농부들이 미래의 농작물 가격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해지 수단이었으나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선물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전 세계의 천재적인 수학자들과 초고성능 알고리즘 시스템을 갖춘 헤지펀드들과 같은 링 위에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기다리면 반등의 기회라도 있지만 파생상품은 만기일이라는 시한폭탄이 존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옵션의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소멸되어 가만히만 있어도 내 계좌의 돈이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예치하는 개시 증거금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 증거금의 개념을 정확히 모른 채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도박과 같습니다. 시장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 계좌 잔고가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즉시 부족한 돈을 더 채워 넣으라는 무시무시한 통보인 마진콜을 보냅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마진콜에 응하지 못해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증권사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 모든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 청산 혹은 반대 매매라고 불리는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원금이 단 한순간에 0원이 되거나 심지어 빚이 남게 됩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언젠가는 반등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빠져 물타기를 시도하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의 무게에 눌려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파생상품 투자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원칙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그저 숫자가 오르내리는 도박판의 게임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제 선물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옵션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는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과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으로 나뉩니다. 선물은 계약 조건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옵션은 나에게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옵션 매수자는 복권 한 장을 사는 것과 비슷하여 꽝이 되면 투자한 프리미엄만 날리면 되지만 당첨될 경우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옵션 매도자는 보험사처럼 매수자에게 보험료 격인 프리미엄을 미리 받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수익을 챙기지만 사고가 터지면 무한대의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움직일 때는 매도자가 유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급변동이 발생하면 매도자는 말 그대로 파산의 구렁텅이로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인 시간 가치 하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의 가치를 갉아먹으며 결국 매수자에게는 독이 되고 매도자에게는 약이 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싼 가격에 혹해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인 외가격 옵션을 대량으로 샀다가 만기일에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퇴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복잡한 파생상품들이 연쇄 폭발하며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켰던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는 ELS나 DLS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파생 결합 증권들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낙인 구간이라고 불리는 손실 발생 기준선을 건드리는 순간 안전해 보이던 상품은 순식간에 원금의 50% 이상을 깎아먹는 잔인한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 빠져 설마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리스크가 큰 파생 상품에 전 재산을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을 보여주며 99번의 승리를 단 한 번의 패배로 모두 지워버리는 냉혹한 계산서를 우리에게 들이밀곤 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실시간으로 교차하는 심리전이며 여기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 트레이더들에게도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초고성능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들이 나노초 단위로 체결을 시도하는 시장에서 개인이 차트 하나만 보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너무나 무모한 도전입니다. 파생 상품은 원래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많은 이들에게 인생 역전을 꿈꾸게 하는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파생 상품을 출시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의 희생양은 대개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파생 시장의 고수들은 델타, 감마, 세타, 베가라고 불리는 복잡한 변수들을 계산하며 리스크를 관리하지만 대다수 개미들은 오직 방향성 하나에만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합니다. 방향성이 맞더라도 변동성이 죽어버리거나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수익이 나지 않는 옵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쏟아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가 급등할 때 파생상품 시장은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며 이때 레버리지를 조절하지 못한 계좌들은 추풍낙엽처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파생상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는 자신의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과감히 확정짓는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손실을 인정하는 고통을 피하려다 결국 물타기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계좌가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적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주식과 달리 파생상품은 장 마감 후에도 해외 시장의 영향으로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잠든 사이에 전 재산이 증발할 수 있는 오버나이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나 해외 원자재 선물은 24시간 내내 쉼없이 움직이며 투자자의 피를 말리게 만드는데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로도를 동반합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서 무리하게 큰 포지션을 잡았다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시장가로 투매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시장에는 마켓 메이커라고 불리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복잡한 수학 모델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호가를 조성하며 이익을 챙겨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니터 앞에서 차트를 분석하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도 초고성능 서버들은 수만 번의 연산을 거쳐 개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주문들을 쏟아냅니다. 손실을 본 후 이를 단번에 만회하려는 뇌동매매나 보복매매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 결국 남아있는 잔고마저 시장에 강제로 헌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계처럼 매매하지만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전 재산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혹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오르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파생시장에서 가장 빨리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옵션 가격에 포함된 내재 변동성은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 때 옵션을 사는 것은 이미 비싸진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매우 불리한 매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옵션 매수자의 가치를 갉아먹는 타임 디케이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빠져나가듯 매일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원유나 금과 같은 원자재 선물은 지정학적 위기나 공급망 문제에 따라 변동성이 극심해지며
때로는 상식 밖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으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콘탱고 상태가 지속되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여 자산을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0년 마이너스 유가 사태처럼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숫자가 실제로 나타날 때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거대한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자신의 매매 실수를 기록하고 처절하게 복귀하는 매매 일지 작성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자신의 전체 투자 자산 중 단 1%만을 한 번의 거래에 거는 정교한 포지션 사이징 전략 없이는 변동성이 큰 파생 시장에서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거대한 금융 재앙을 뜻하는 블랙스완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며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는 이 재앙의 파괴력을 수십 배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의 95% 이상이 1년 안에 모든 자산을 잃고 떠난다는 사실은 이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위험 요소를 극복하고 파생 상품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과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최후의 철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 합니다. 파생 상품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거시 경제 흐름과 기초 자산의 펀더멘털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전 매매에 뛰어들기 전 가상의 자금으로 매매를 경험해보는 모의 투자 과정은 시장의 생리를 익히고 자신의 매매 전략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돈에 결부된 인간의 감정이며 실제 내 돈이 투입되는 순간 냉정했던 판단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십 명의 전문가와 고성능 시스템을 동원해 리스크를 분산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오직 자신의 직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절대적 열세에 놓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명확한 진입 근거와 청산 원칙을 세우고 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훈련은 그 어떤 기술적 지표보다 중요합니다. 파생 상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활용하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거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오용하면 순식간에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거래 비용인 수수료와 매수 매도 호가 사이의 간극인 슬리피지, 또한 빈번한 단타 매매를 즐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서서히 멍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임을 잊지 마세요.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블랙숄즈 모형 같은 복잡한 이론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 변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시장의 추세가 명확하지 않을 때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 또한 파생 시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매매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의 화려한 수익률 뒤에 숨겨진 처절한 실패의 기록들을 들여다본다면 파생 상품 시장이 결코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반등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예측보다는 시장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신호에 반응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응의 영역이 파생 매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자만심에 빠져 계약수를 늘리는 행위는 승자의 저주로 이어져 결국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과를 날려버리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파생 상품 투자는 복리 효과를 노리기보다 원금을 지키는 방어적 태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금의 일부만을 운용하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에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진 정체 구간은 곧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때 방심하지 말고 다가올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뉴스나 소문에 휩쓸려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포모 현상은 파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 상태 중 하나이며 이는 대개 고점 매수나 저점 매도로 이어집니다. 매일 일정량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당 채우기식 매매는 시장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 억지 매매를 유발하여 결국 큰 손실을 부르는 패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은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는 냉혹한 곳이기에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대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생존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적 조합 매매는 방향성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복잡한 계산과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고난도 기법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이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작은 변동에도
밤잠을 설치는 성격인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파생 거래를 시작하기 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어야 할지 최종적인 결론과 함께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생 상품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리스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쫓는 사냥꾼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소중히 지키며 천천히 키워나가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이 주는 단기적인 자극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템포로 걸어갈 때 비로소 파생 상품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지 결코 내 삶의 평화를 파괴하거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생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면 그것을 실패로만 여기지 말고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값진 수업료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와 살아남은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냉정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레버리지를 다스리는 자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에 휘둘리는 자는 결국 시장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파생 상품을 통해 세상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보다 100배 위험하다는 말은 곧 100배의 신중함과 100배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시장은 즉각 응징을 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탐욕이라는 불꽃에 타버리지 않도록 항상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이 내딛는 다음 투자 한 걸음이 부디 무모한 도박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원칙에 기반한 지혜로운 선택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던 파생 상품이 여러분에게는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의심하며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높은 수익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투자의 성숙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라는 것이며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언제든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파생 상품의 복잡한 수식과 숫자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걷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파생 상품은 아주 가끔씩만 활용해야 할 보조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색 수익만 가득하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먼저 세워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금융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더라도 여러분만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돛을 내린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생 상품의 무서운 진실과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